장애인 문화복지신문 제259호 제3면 기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외국 국적 아동 청소년까지 확대 지원. 경기도 교육청 교육감 이재정 이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 대상을 확대해 외국 국적 초, 중 학생과 만 15세까지 학교 밖 아동 청소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 초등학교 7,424명, 중학교 2,104명의 외국인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 청소년 894명 등 만 422명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도교육청은 파악하고 있다. 재학생과 학교 밖 아동 청소년 가운데 초등학생은 1인당 20만 원, 중학생은 15만 원을 지원한다. 외국 국적 재학생은 별도 신청이 필요 없고 이달 23일까지 학교에 등록된 스쿨뱅킹 계좌 또는 학부모 희망 계좌로 받는다. 대안교육시설의 학생이나 학교 밖 아동 청소년은 19일부터 23일까지 보호자가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서류를 내면 10번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서류는 해당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 안내받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 안내창에 접속하면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 김계남 평생교육복지과장은 이번에 외국 국적 학생과 학교 밖 아동 청소년들이 빠짐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대안학교와 외국인 학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접수 안내를 당부한다며 도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안팎의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 쉼터 설치를 위한 현장 정담회 가져. 장애와 고령이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처한 고령장애인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종현 경기도의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더민주 비례 은 16일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안성시지회에서 도내 고령장애인 쉼터 설치를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에 따르면 2018 번지년 장애인복지기금으로 경기도 고령장애인 활기찬 노후 지원 방안 연구 등을 시작으로 관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체계의 문제와 대안을 제시, 2019년 오산시 고령장애인 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와 협업하여 고령장애인 지원 정책에 고심해왔다. 최종현 의원은 장애인 복지 현장의 이러한 목소리와 연구 결과를 근거로 지난 4월 22일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고, 이에 안성시가 1억 8천여만 원을 출연해 안성시 고령장애인 쉼터 설치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도내 고령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자립과 생활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종현 부위원장은 고령장애인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이 쉽지 않다. 각 시설 이용 대상층이 다르다며 저소득 고령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그들이 사회의 그늘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부위원장은 현재 노인복지와 장애인복지의 분화적 발달 속의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책이 시급히 요청된다며 고령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최종현 부위원장의 제안으로 마련되었으며 신원주 안성시의회 의장, 반인숙 안성시의원, 백승기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양운석 안전행정위원, 박상은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해 안성시 관내 고령장애인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했다. 서울시 13에서 22일 장애인 취업박람회. 민간 공기업 200명 이상 채용. 서울시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취업이 더 어려워진 장애인을 위해 10월 13일 화부터 22일 목까지 열흘간 서울시 장애인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한다. 당초 장애인의 날 4.20에 맞춰 2020년 취업박람회를 개최하려 했던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며 개최 시기를 하반기로 연기하고 행사 방식도 비대면 온라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그동안 취업박람회에 약 2만 5천 명의 장애인이 참여하였고 이 중 4,300명이 취업하였다. 2009년부터는 장애인 일자리 전문기관인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가 행사를 주관, 체계적으로 구인업체를 발굴하고 직종을 개발하는 등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 취업박람회로 자리매김하였다. 올해 취업박람회에는 전문기술직, 사무직, 생산직, 서비스 직종의 장애인 구인을 원하는 150여 개 기업, CJMD1, 서울의료원, 강동성심병원, 코오롱 LSI, 아이뱅크 등이 참여하여 영상 편집인, 행정사무 보조인, 프로그래머, 경비원, 청소원 등 장애인 200여 명을 채용한다. 구직을 희망하는 장애인은 서울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jobabel.soul.co.kr로 접속하면 온라인 취업 박람회 행사 안내, 참가 방법, 상담 문의 등 박람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으며 10월 13일 화부터 온라인 채용관에서 구인업체의 채용 공고를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박람회를 통해 200여 명 이상의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고자 기업의 인력 수요 파악 및 매칭 서비스를 최대한 활용하고 박람회 종료 후에도 박람회 참여 장애인과 구인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까지 진행,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마련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더불어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시설자금 융자 및 시설장비 무상 지원 등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장애인 취업 박람회를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축제로 개최할 수 없어 아쉽지만 온라인 박람회를 통해 새로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여 코로나로 인한 고통을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지장협 한전 안산지사 장애인 택시 탑승 체험 행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 김기호 이하 경기지장협은 10월 15일 한국전력공사 안산지사 지사장 정치교 이하 한전 와 장애인 택시 운전원들을 위한 마스크 후원 전달식 및 장애인 운전 택시 탑승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경기지장협은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을 진행 중이며 경기도 내 장애인들에게 택시 자격증 취득 지원 및 취업 발전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전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233명, 2020년 10월 14일 기준의 취업자를 양성했다. 이들은 경기도 권역에서 택시 일을 하고 있으며 장애가 심한 정도인 취업자가 절반이 넘을 정도로 장애인 적합직종 일자리인 것을 입증했다. 한전은 장애인 택시 운전원 양성 사업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택시 운전원에게 취업 축하금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으며 2018년부터 현재까지 누적 후원 금액이 820만 원에 달한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택시 운전원을 직접 만나 격려하고 응원하자는 취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고자 마스크 7,500장을 후원했으며 현재 근무 중인 장애인 택시 운전원 150명에게 50장씩 전달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장애인이 이용 편리한 2021년도 열린 관광지 20개소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 사장 안영배 이하 관광공사와 함께 2021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8개 관광권역의 관광지 20개소를 선정했다.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이동 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도록 기존 관광지를 개보수하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관광지 개보수에 드는 시간과 지자체가 지방비를 확보하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기간 내 사업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 사업 대상지를 미리 선정했다. 내년 사업 대상지 공모에 17개의 지방자치단체, 54개 관광지점, 다 지원한 가운데 한 차 서류 심사와 2차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관광지는 앞으로 전문가들의 맞춤형 현장 상담, 컨설팅을 거쳐 세부 개선 계획을 확정한 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보수 관련 설계와 시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열린 관광지를 홍보하고 취약계층의 국내 여행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취약계층이 준공된 열린 관광지를 여행할 수 있는 나눔 여행을 진행한다. 관광지 종사자와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에 대한 교육 등도 함께 지원받는다. 김규창 도의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 내고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 국민의힘 여주이 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소외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내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경기도 내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경기복지택시의 운영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복지택시의 대상인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했다며 조례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복지택시 운영 및 지원 계획 수립 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보조금 신청 시 주민 설문조사서, 마을 현황 조사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조례안은 15일 수부터 21일 수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8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김영혜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영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평택 3. 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10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발달장애인 정책의 수혜 당사자인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게 되었다. 본 안건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 시 발달장애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의 사업을 확대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도모하려는 목적의 일부 개정 조례안이다. 본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 의사소통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였고 발달장애인 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및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발달장애인 자조 모임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 김영혜 의원은 기존 경기도 조례는 법에서 보장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모두 담아내지 못했기에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정비하였다며 본 개정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와 내용에 불과하고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상임위원회 의결 소감을 밝혔다. 본 조례안은 10월 22일 제34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